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김선영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사관 두 분은 통화토 투자자문 박한샘 운용력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LG전자, 두 번째 용의자 제일기획, 세 번째 용의자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용의자부터 알리바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는 LG전자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GM 전기차 부품 공급, 신규 모멘텀 발생. 정말 LG전자가 폭발적인 시세가 모처럼 만에 나오고 있어요. 알리바이대로 GM의 전기차 부품 공급, 이 소식 때문인데 이게 반짝 상승의 재료가 아닌 정말 신규 모멘텀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LG전자가 모처럼 만에 참 획기적인 증거자료 알리바이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규 모멘텀 발생,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 공급도 맞고요. 앞으로 이러한 신규 모멘텀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구세주의 동화밧줄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좀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뻗어나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굴곡진 형태로, 네. 토끼띠 형태로 주가가 혹은 개구리띠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도 우상향은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나 굉장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증거로 지금 이제 이 볼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쉐보레 볼트죠. 쉐보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 라인업 중에 이 볼트라는 차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 네. 뭐 이 소나타 이런 것처럼 그거에 이제 순수한 전기차, 일렉트로닉 비클이라고 해서 EV 자동차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아닌 테슬라처럼 오로지 전기 네. 충전으로만 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LG 전자라기보다는 LG 화학이 더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렇죠. 네. 거기가 핵심이고. 그리고 LG 그룹 내에서는 LG 화학이 돼야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자료라면 LG전자는 그렇게 좀 LG 화학한테 밀리는 거죠. LG전자에도 근데 이 관련 전기차 그렇죠. 관련된 그 부서가 있잖아요. 네. 일단 인천에 있는 네. 그 사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림 한번 잠깐 봐가면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LG그룹이 그동안 절치부심했고 굉장히 이제 중국한테 치이고 특히 반도체 및 그 백색 가전에서는 중국한테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의 전기 자동차라면 완성된 전기차라면 LG그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차 전지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배터리라든가 LG화학 그리고 충전 시스템은 LGCNS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모터 부분은 바로 LG이노텍 그리고 이제 주 동력 모터도 LG전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내장재 같은 경우는 LG 하우시스 범퍼나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LG는 이 LG그룹의 이 전기차가 신성장 동력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 모양새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대자동차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뭐 쉐보레 임팔라나 그런 게 아니라 LG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전기차 자동차 사업 할래. 네, 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 주가는 사실 폭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그룹사 전체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LG전자가 저게 중심이 아니라 LG화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LG전자는 이미 주가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좀 팔아주고 또 실적이 좀 부진해서 중국한테 밀린다. 기존 사업체가 그럴 때는 저런 성장 모멘텀 놓고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권 볼린저 밴드 매매 형태죠. 일정한 우상향인데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미 나왔어요. 반등이 한번.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일단 매도 전략인 위험 종목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매매가 좀 가능한 그 종목. 네. 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클 만한 그 종목이다. 그렇지만 네. 끼 있는 개인들이 하시기에는 이만한 종목이 사실 없죠. 올라갈 때 알겠습니다. 팔아주고 떨어질 때 다시 잡아주고 그렇게 1, 2개월 단위로 앞으로 1, 2년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태준 대리님, 앞서서는 위험 요인이 좀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가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평선도 돌파한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석방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뭐 LG전자에 대한 부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위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LG그룹 전체적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거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GM에 대한 공급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LG전자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뭐 LG전자, LG화학 전체적인 뭐 그룹의 신규 모멘텀인 것으로는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이제 GM에 대한 공급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지금 급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거의 한 500만 주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급등이 좀 진행된 다음에 또 일부 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이런 조정이 온 후에 그 향후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으로 좀 분류하겠고요. 현재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좀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늘어났고 실제로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GM의 차세대 전기차 이제 뭐 쉐보레 볼트의 뭐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총 뭐 11종의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지지부진했었던 휴대폰이라든지 가전, TV 사업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뭐 차세대 뭐 이러한 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데 LG전자가 이제 쉐보레 볼트에 공급하게 되는 부품 같은 경우는 뭐 모터라든지 인버터, 충전기, 뭐 전동 컴프레서, 뭐 배터리 팩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가식성 확보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 이러한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또 2017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실적이 좀 반영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실적 가시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LG 같은 경우는 GM과 거래가 이번에 처음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존의 거래에서 확대된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급등이라든지 거래량이 이제 폭발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전기차 시장이 분명 차세대 시장임은 분명한데 LG전자의 주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단기간의 상승보다는 실적이라든지 시장 상황들을 고려하여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향후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으로 판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현재 이제 본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업이 턴을 하지 않는 이상 차세대 모멘텀만 가지고는 이제 LG가 성장하기는 분명 한계에 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뭐 뒤로 놔둬놓고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에만 신경 쓰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가전 사업부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전기차 이슈에 좀 힘입어서 기술적 반등은 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출시되는 V10과 스마트폰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 한 주가 회복은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전기차 관련 이슈는 분명 이제 LG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LG그룹 내에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맞다고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수사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리바이대로 GM 관련된 전기차 부품 공급 이 소식은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고요. 오늘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구글과 사물인터넷 이 협력 소식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 3분기 실적도 예상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진 그 모습
부합도 매매의 관점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LG전자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제일기획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중국 성장 긍정적. 네,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화답을 지금 뭐 주가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알리바이를 보니까 중국 사업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 모멘텀을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알리바이 진실일까요? 맞지. 알리바이만 보면 네. 진실은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순간 좀 당황을 했는데요. 진실은 맞아요. 그런데 약간 리스크를 한번 좀 봐야 되는.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석방,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맘대로 좀 뛰어놀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 산에다 이렇게 좀 놔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놔줄 수가 없는 예, 상황이군요. 조금 이게 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좀 불안한. 예, 그렇지만 놔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18.4% 증가한 271억 원이에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기대치보다 잘 부합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중국 분야 매출 영업이익률이 28%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4보다 중국은 오히려 10%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개선이. 그러니까 성장을 견인해 가가면서 중국의 수익성도 국내보다 50%나 더 높은.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사업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뭐 국내 연예인 중에 누구 한 분이 갔는데 중국에서 회당 1억 원 드라마 네, 출연한다. 뭐 한국은 비싸봐야 2천만 원인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탑 연예인이 유재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받으면 3천만 원, 2천만 원이거든요. 해당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도 있어요. 대륙의 스케일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F 가격으로 본다면은 이 지금 중국 성장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그룹의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광고를 사실 제일기획이 주력인데 네. 스마트폰도 지금 중국한테 중저가는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광고 비용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삼성에서 지난번에 노트5가 나왔죠. 그렇지만 그거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광고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부에서는 조금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해가면서 네. 이 중국을 견인해가느냐가 핵심인데 중요한 건 다행히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좀 성장 요인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지금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직고점 근처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놔줘도 된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좀 네. 놔주는 방향으로 보는 건데 네.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리스크, 네. 스마트폰 리스크를 좀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그렇다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낸다면 그래도 석방 위험입니다. 같은 위험. 예, 맞습니다. 석방 같은 위험이에요. 위험으로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양태진 대리님, 주가는 최근에 횡보세를 보이다가 오늘 갭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쪽으로의 방향성 계속 열고 봐도 되는지 석방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 우선 알리바이는 충분히 좀 성립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뭐 중국 성장 또한 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석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 2015년 올해 이제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6,8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7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는 충족을 하는 모습의 이제 실적을 좀 내놓았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 이제 삼성그룹에 속한 광고를 이제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계열사 광고 물량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다시 뭐 갤럭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마케팅을 약화했다면은 어느 정도는 또 다시 강화하는 구도로 좀 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일기획도 많은 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이제 수익 구조가 좀 탄탄하게 좀 밑받침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기획 기본적인 실적에 플러스가 된 요인이 있는데 이는 이제 삼성 관련 계열사 물량 말고도 비계열사의 물량 또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누적 이제 연결로 봤을 때 영업 총이익으로 봤을 때 비계열 광고 비중이 35%입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24%가 늘어났고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2%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올해 초 영국에서 인수한 이제 아이리스 효과도 있었고 중국이라든지 북미, 중동 이렇듯 여러 지역에서 이제 광고 수주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이제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해외 자회사와 어느 정도 크로스셀링도 하고 신규 광고주도 이제 공동 개발하면서 고객사 네트워크 공유도 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 계열 물량이 안정적으로 매출원으로 유지되면서 국내라든지 해외의 비계열 광고주 수주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인데요. 중국 사업의 성장은 꾸준히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총이익 성장률을 본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1분기에는 16%, 2분기에는 24%인데 이번 3분기에는 28%로 좀 상승을 하였고요. 제일기획 지역별 매출 총이익을 보더라도 중국이 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오픈마켓이죠. 이제 타오바오의 광고를 좀 수주를 하였고요. 알리바바 다음으로 이제 큰 쇼핑몰인데 징동의 이제 한국관 그 운영권도 따냈습니다. 중국 이제 은행에 대한 유치도 진행을 하면서 좀 다방면으로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기본 국내에서의 틀을 다지면서 중국 내 입지도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석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일기획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과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가 성수기라는 점에서 4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석방의 의견과 위험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삼성그룹의 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광고 수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이었고 한 수사관은 비계열사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맞서는 그 시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제일기획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위험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의 알리바이입니다. 자, 실적과 수주 정상화, 기관의 연속 매수. 실적과 수주가 모두 정상화됐다. 이 알리바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 부분 좋아졌어요. 정상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좋아졌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그리고 수주는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정상화됐는데 얼마만큼 남길 거냐 네, 하는 부분이죠. 수익성이죠. 네. 그리고 기관의 연속 매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험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근데 좀 매도성 위험으로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13%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11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데 이러한 요인이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그런 자생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환율에 근거한 장부상의 요인이거든요. 환율 가격이 이제 1,100원에서 1,200원까지 3, 4분기 올라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10%의 수익성. 그러면 뭐 매출 증가는 그렇다 쳐도 영업이익이 좀 더 나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매도 성향으로 그걸 이용해서 잠깐 팔아야 되겠죠. 따라서 사업 체질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아니라 장부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소재를 이용해서
본질적인 호재가 아니니까 좀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좀 매매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2년간의 영업 실적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른 조선주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가형 조선 수주를 하니까 국제유가 하락한 거 좀 네. 피해는 덜하거든요. 그래서 선박 쪽으로 건조를 하는 거죠. 다른 네. 3사와는 다르게. 예, 그렇죠. 네, 좀 더 안정성이 좀 있다고 그렇다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이제 좀 가치가 떨어지는 중저가 선박을 건조한 게 드릴십, 국제유가가 올라가야 발주가 나오는 이제 그 대우나 현대중공업 네. 이런 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 발주가 지금 안 나오죠, 그쪽은. 이쪽은 네. 지금 이제 곡물 운송이라든가 아니면 LPG라든가 아니면은 벌크선 이런 저가형 선박을 위주로 하니까 국제유가 좀 충격은 생각보다 얘가 피해를 덜 입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흑자전환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선반영됐어요. 약간 바닥에서 탈출 나가면서 현 시점에서 5%에서 7% 그러니까 10% 잠깐 근처까지 갔을 때는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매도성 위험 종목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위험에서도 약간 밑으로 기우는 그렇죠. 네, 그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양태준 대리님, 이 실적과 수주 정상화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좀 달리기도 했는데요. 이 알리바이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현대미포 조선 의견만 봤을 때는 우선 제가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리바이만 봤을 때는 전 뭐 개인적으로 좀 성립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 조선이 그냥 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조선주들의 약세는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전체적인 업황 사이클로만 봤을 때 이러한 업황은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큰 사이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정도부터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 맞이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큰 업황이고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상황도 고려를 하였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이러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충분히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전년도 공정 지연에 문제가 있었고 외주사의 뭐 설비 증설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본사와 같은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표에서 이제 수주 잔고를 좀 본다면은 이미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까지 좀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2015년 수주 목표가 약 한 30억 불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약 한 22억 불 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뭐 1년간 생산을 할 수 있는 선박이고 또 약 한 2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양인데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또 이제 수주 그 목표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목표량이 좀 근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은 다소 이제부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주가 상승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다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 분류하겠고요. 뭐 그 전부터 만약에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좀 하시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 하시면서 향후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수세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실적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수주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바이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업황 측면에서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이 체질 개선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일단 알리바이대로 수주와 실적 증가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두 수사관 모두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자, 바로 이 현대미포조선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태준 대리님만 용의자 하나를 이제 석방을 시켜줬는데요. 자, 양태준 대리님, 제1기획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 현재 19,1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19,000원에서 19,000원 초반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의자 Y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